자,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상용로그까지 공부를 했고요. 가장 기초적인 얘기들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상용로그의 가장 좀 어려운 버전으로서의 활용, 그러니까 상용로그의 사실상 존재 이유이자 목적,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좀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 바이블에 있는 문제를 좀 우리가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복습 한번 진행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 한 두세 문제 정도 좀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로 완전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용로그는 일단 밑이 얼마인 로그였죠? 10인 로그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밑은 생략하고 쓰면은 그건 상용로그의 표현이다 라고 인식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상용로그가 밑이 10인 이유는 우리가 10진법을 쓰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10진법을 쓰기 때문에 밑이 10인 로그를 좀 잘 사용을 하더라, 그런 얘기까지. 왜냐면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어떤 숫자들을 표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용로그를 썼을 때 훨씬 더 이 값을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 줄 수가 있겠죠. 상용로그 값들은 이제 1.00부터 9.99까지 해당하는, 즉 진수가 그 숫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그 모든 수들은 전부 다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값들을 찾아서 읽어주면 됐었는데, 우리 상용로그를 공부를 하면서 저번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비록 467이라는 그 숫자에 대한 상용로그 값은 이 수학자들이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 계산한 값을 찾아서 이 값을 구할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좀 변형시켜야 한다고 했었지? 얘를 로그 4.67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때 이 로그 4.67이라는 것은 상용로그 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읽어주고 이 10의 제곱이라는 건 로그 10의 제곱인 거잖아. 그럼 그 값이 얼마예요? 2지. 그렇기 때문에 2. 블라블라라는 것으로 이 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당연하게도 이제 이쪽에서 0. 블라블라가 나오고 이쪽에서 이제 플러스 어떤 수 이렇게 나오는 꼴이다 보니까 우리가 얘는 소수 부분, 얘는 정수 부분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소수 부분은 무엇이랑 좀 관련이 깊고 정수 부분은 무엇이랑 관련이 깊다고 했었지? 소수 부분은 숫자의 배열, 그다음 정수 부분은 자릿수랑 관련이 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자릿수라는 것은 그 단지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열 자릿수 이런 것들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발생하는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이너스 3,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상용로그 값이 마이너스 3 플러스 0.527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자. 그러면 0.527을 가지고 우리가 재빠르게 그 수의 숫자의 배열을 찾아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가지고 이 아이가 그 숫자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한 것이니까 이게 소수점이 뒤로 3칸만큼 뒤로 3칸 이동하면은 안 되죠. 앞으로 3칸만큼 이동을 했다. 즉 단순히 자릿수가 전체적으로 3칸만큼 뒤로 빠꾸했다 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간단한 정리였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 예정인데 바이블에 있는 걸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개념콕의 3번 한번 문제 볼까요? 개념콕의 3번. 이건 그냥 스무스하게 쓱 지나가려고 하는데 판서까지는 하진 않고. 자, 우리가 3-1번은 정수 부분을 얼마라고 했었지? 3이라고 했었고요. 소수 부분은요? 0.4914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로그 31이라는 것을 보고 로그 3.1이 0.4914구나. 그러니까 숫자 배열은 3, 1이 될 거라는 것이 파악 가능하고요. 거기에다가 3이 더해진 상태니까 10의 세제곱이 더 곱해진 상태인 거겠지. 10의 세제곱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당연히 자릿수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릿수가 3개만큼 늘었겠지. 그치?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서 잠깐만요. 그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자릿수가 3칸만큼 늘었으니까 땡점 땡땡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3.1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땡점 땡땡이면은 얘가 최고 자리가 한 자릿수인 거잖아, 그렇지? 그게 3개만큼 업이 됐으니까 당연히 몇 자릿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4자릿수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 정수 부분이 3이라고 해서 이게 3자릿수라고 얘기하면 큰일 난다라는 걸 꼭 명심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정수 부분은 10의 세제곱이 곱해졌냐, 10의 5제곱이 곱해졌냐,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곱해졌냐 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뭐 자릿수라든지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뭐 그런 것들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자릿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정수 부분이지만 그 자체를 자릿수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헷갈림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그건 단순히 10의 몇 제곱을 곱하는 것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얘는 정수 부분이 뭡니까? 당연히 소수점 아래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정수 부분인가? 아니라고 했었죠. 정수 부분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그 수가 있을 때 그 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즉 다시 말해 그 수 양쪽의 정수가 이렇게 연속된 정수가 있을 때 요놈, 요놈이 이제 여러분들 기준으로 요놈, 그놈이 이제 정수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선을 쫙 그려봤을 때 어떤 수가 있고요, 그것을 사이에 끼고 있는, 즉 연속된 두 개의 정수가 있을 때 이 친구,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수의 정수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다음 이 사이의 간격, 그거를 우리가 소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는 마이너스 2랑 0.4914 요걸 또 소수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당연히 숫자의 배열은 3, 1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3.1에다가 10에 마이너스 2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릿수가 두 개만큼 빠꾸하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소수 둘째 자리에서부터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게 됐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쭉 뒤로 넘어가서 뭐 예제 4번은 쉬워요. 그 다음에 5번,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좀 단순하게 그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의 의미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F20이라는 것이 뭐예요? F20? 이게 20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양수 x에 대하여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fx라고 하겠다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의 입각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로그 20의 소수 부분을 말하는 거겠지. 그게 뭐겠어? 로그 2가 되겠지. 이해됐죠?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그것을 로그 땡점 땡땡으로 만들어주면 그것이 소수 부분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로그 20의 소수 부분은 로그 2. 그쵸? 왜냐면 2 곱하기 1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럼 F300은 뭐겠어요? 로그 300의 소수 부분인 거니까 당연히 로그 3이라고 쓰면 되겠죠. 로그 5000의 소수 부분은 당연히 뭐겠어요? 로그 5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원리와 이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로그 2, 로그 3, 로그 5야?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알겠죠?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6번 볼게요. 6번. 사실 이 문제를 좀 같이 풀고 싶었어가지고. 자, 3의 30제곱은 n자리인 자연수이고 가장 큰 자리의 숫자가 a이다. n 더하기 a의 값을 구하라. 너무 크죠? 3의 30제곱은? 커도 너무 크지? 일단 3의 4제곱만 해도 81인데 81을 거의 뭐 사실상 한 7, 8번 정도쯤 더 곱하는 거잖아. 그럼 거의 한 100을 7번 곱하는 느낌이랑 좀 비슷할 것 같으니까 와, 무지막지하게 큰 숫자가 나오겠네. 한 뭐 14자리, 15자리 뭐 이 정도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쵸? 뭐가 될진 잘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자, 우리가 3의 30제곱이라는 것을 이 자체로 논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뭐를 좀 이용해서 이 숫자를 논할 수가 있지? 로그를 이용해서 이 숫자를 논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상 로그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 3의 30제곱이 도대체 뭐야? 라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그 3의 30제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합니다. 혹시 연습장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 뒤에 있으니까 갖고 가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로그 3의 30제곱이라는 것이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3의 30제곱이 궁금하니까 우리는 이제 로그 3의 30제곱을 구하려고 하고 이것의 값으로부터 얘를 추론해 보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 값이 뭐 16.342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얘의 숫자의 배열을 알 수 있고 얘를 통해서 얘의 자릿수를 알 수 있을 테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그 값을 조사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던 거야.
여기까지 다 납득되십니까? 다 돼요? 오케이. 구해봅시다. 그럼 일단 로그 3의 30제곱은 30 곱하기 로그 3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치? 그럼 로그 3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줬어. 로그 2는 0.3010, 로그 3은 0.4771이라고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계산 결과는 30 곱하기 0.4771이라고 쓰면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여기다 이제 3 곱해서 그러면은 3, 37, 21, 2, 3, 2, 4, 1 14.31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14.313.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느끼죠. 얘네가 이제 분업을 해야 되는 거야. 아, 너는 정수 부분이 14고 소수 부분이 0.313이구나. 맞아요? 정수 부분이 14고 소수 부분은 0.313이구나. 그럼 뭐부터 찾아볼까? 뭐 숫자의 배열부터 한번 찾아볼까? 0.313이 도대체가 어느 정도쯤 되는 숫자일까? 표가 없잖아. 어떻게 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우리한테 두 개의 값을 줬잖아요. 로그 2가 0.3010이고 로그 3이 0.4771이야. 그러면 0.313이라는 것은 로그 2랑 로그 3 사이에 있네? 맞아요? 우리가 이 파란색을 보고 너는 로그 2랑 0.313? 로그 2랑 로그 3 사이에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여기서 알아챈 거야. 그치? 그런데 분명히 요 부분은 우리가 로그 네모점 블라블라 곱하기 10의 14제곱이라고 써서 이 수를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얘를 추론해 나가야 할 텐데 얘까지는 지금 이걸 통해서 쉽게 썼지만 얘는 약간 애매모호해서 완벽하게 쓸 수는 없겠지, 그치? 근데 이 블라블라의 값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네모가 뭔지는 이걸 통해서 알 수는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는 자릿수, 얘는 수의 배열을 나타낼 것 같아서 일단 수의 배열이 도대체 뭐지 하고서 걔를 조사해보려고 했어. 근데 0.313이라는 것은 그래서 로그 1랑 로그 3보단 작은 것 같아. 여기 나와 있는 조건대로라면, 그치? 그래서 일단 이렇게 부등식을 써본 거야. 근데 지금 얘가 결국엔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건데 그러니까 전부 다 네모점 땡땡 이 세 글자를 전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저걸로 입각해서 봤을 때는 네모가 얼마라는 걸 2라는 것은 파악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죠. 이 숫자는, 즉 3의 30제곱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2땡땡 곱하기 10의 14제곱이겠다. 그러면 자릿수는 몇 자릿수? 15자리. 왜? 여기서 14개가 업이 된 거니까. 14개가 업이 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한 자리에다가 14개가 업 됐으니까 15자리 수가 되는 거겠고, 그치? 안타깝게도 그 다음 뭐 이런 자리들은 모르겠지만 가장 최고 자리에 있는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는 알 것 같아. 그치? 그 숫자는 얼마? 2. 즉 다시 말해서 3의 30제곱은 2로 시작하는 그 어떤 아닌데 15자리 숫자. 요 정도의 값은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지. 물론 이제 상록표를 진짜 뒤져보면은 0.313에 해당하는 몇 점 몇몇을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훨씬 더 정확하게 근사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 텐데 지금 나와 있는 조건으로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요렇게까지 얘기를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n 15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낸 거고요. a는요 2다라는 것을 밝혀냈으니 n과 a를 더한 값은 17이다라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이러한 틀을 반드시 맞춰주셔라 이거야. 내가 이걸 조사하고 싶어. 근데 이거를 다 일일이 계산할 수 없으니까 로그의 도움을 받자.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여기다 살짝 썼잖아. 얘가 만약에 16점 땡땡이라면은 내가 그 3의 30제곱의 값을 유추할 수 있을까? 되네. 오케이. 그럼 내가 이 값을 구해줌으로써 얘를 유추해봐야겠다라는 어떤 확고한 방향성을 잡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의 값을 계산하려고 계산을 한 거야. 값을 구했어. 그럼 얘는 어차피 자릿수? 얘는 어차피 숫자의 배열을 나타낼 거라는 걸 알아. 그래서 이런 형태로 써질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얘가 도대체 무엇일지를 찾기 위해 이 0.313이라는 게 어떤 정도의 값인지를 한번 범위를 가지고 따져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로그 2랑 로그 3 사이에 있으니까 이 네모점 땡땡은 2점 땡땡이라는 것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가장 최고 자리에 있는 숫자가 2라는 것을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거겠지. 이해됐습니까? 네, 이 여백에다가 이 틀을 좀 적어두시고 여러분들이 그 방식을 그대로 모방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실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다 정리가 되신 분들은 바로 옆에 있는 문제, 첫 번째 문제 그거를 한번 지금 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빅지 테스트 할 때 이 6번 문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6의 50제곱, 2의 40제곱 이런 식으로 얘랑은 좀 다른 문제를 너네가 직접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풀어내서 나름대로의 정답을 만들어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좀 거쳐 주셔야 됩니다. 그거 하실 때는 표 읽어서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정리가 다 되신 분들은 바로 옆 페이지에 6-1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 틀대로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안 그러면 되게 헷갈린다. 풀 때마다 방법이 달라지면 안 돼요. 이 문제. 그러면 너무 힘들어져.
자, 다 성공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문제도? 나 옆에 있는 문제에 성공 못했다. 네,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완전히 똑같은 방식. 그래서 사실상 이거 거의 외워두셔야 돼요. 이런 매뉴얼. 외운다는 말을 또 함부로 쓰면 안 되지, 그렇지? 외워지도록 해줘야 돼. 엄청나게 많은 연습들을 통해서. 자, 우리가 지금 조사해야 되는 것은 7의 40제곱이에요. 이거 도대체 뭐지? 이거 일일이 40번 다 곱해주면은 뭐 한 번에 구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바보 같은 방식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그 7의 40제곱 로그 7의 40제곱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 7의 40제곱의 값을 유추해 보려고 해요. 왜? 만약에 이 값이 뭐 20.168 이렇게 나온다면은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몇 점 얼마인지 구하면 되고 이거 가지고 21자리다 라고 얘기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값이 나오기를 희망하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40 곱하기 로그 7의 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로그 7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0.8451이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얘는 40 곱하기 0.8451이라고 계산하면 되고 여기다 4를 곱해주시면 얘는 4, 0, 2 하니까 8, 그다음 1 하니까 8, 4, 32, 33.804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33.804 조금 여기다 33.804 됐나요? 꽤 크네요. 아까 대충 눈대중으로 한 20 정도쯤 내질렀는데 자 33.804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 804라는 이 부분이 얘의 수의 배열을 나타낼 것이고 얘가 이 수의 자릿수를 결정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자릿수는 뻔하지. 몇 자릿수겠어? 34자릿수 그치? 뭐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오직 여기만 집중하면 돼. 도대체가 0.804 얘가 뭐랑 뭐 사이에 있는가 요것만이라도 좀 알아내 주셔야 지금 여기서 얘가 우리한테 물어보는 가장 큰 자리 숫자 이 A를 구할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여기 이해돼? 오케이. 찾아볼까? 일단 로그 3보다는 크고 로그 7보다는 작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얘는 여기도 곱하기랑 헷갈리네. 네모점 블라블라 곱하기 10의 33제곱 이라고 했을 때 요 네모를 이걸 통해서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좀 꾀를 부려야지. 7보다는 작다라는 거 확실한데 그러면 6보다 큰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6보다 큰지? 6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져봐야지. 만약에 얘가 6보다 더 작은 애라면 여기를 로그 6이라고 바꿔주면 되고 만약에 얘가 6보다 더 큰 애라면 여기다 로그 6이라고 써가지고 6점 얼마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로그 6을 구해본다. 로그 6을 어떻게 구해요? 응? 아니죠. 여기 이미 다 남아있어요. 로그 6을 구할 수 있는 이미 제반 여건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로그 2랑 로그 3을 다 하면 되죠. 자, 여러분들 내가 여기에다가 이거를 한번 좀 써볼게. 여기에다 쓰면 좀 잘 보이시나요? 자, 내가 로그 2랑 로그 3 이 두 개의 값을 아는 것만으로 생각보다 많은 값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2랑 3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꽤 많거든. 자, 로그 2는 0.3010이야. 로그 3은 0.477이야.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이렇게 내가 외우겠어. 얘네들은 이런 값들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얘네들을 이용해서 로그 4 구할 수 있어 없어? 로그 4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하지? 로그 2의 2배 혹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2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0.6020이 됩니다. 0.6020
자, 그 다음에 좀 잘 안 보이네. 파란색 있었는데. 여기 있다. 파란색으로 묶어서. 자, 로그 5. 로그 5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요거 잘 대답하는 사람은 나 뭘 좀 이렇게 상품을 주고 싶은데. 이쁘다 해줄게. 이쁘다 해줄 테니까 한번 구해봐봐. 로그 5를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때요? 로그 5. 야, 5니까 2랑 3이랑 더하면 되지 않아? 아니지, 그치? 이렇게 실수하면 안 돼. 로그 2랑 로그 3이랑 더하면 뭐가 나와요? 로그 6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잠깐 로그 5는 패스하자. 얘가 뭐 될지 안 될지는 잘 우리가 아직 판단이 좀 어려우니까. 자, 로그 6. 자, 로그 6은 얼마야? 로그 2랑 로그 3을 더하면 돼. 따라서 얘는 뭐 0. 얼마야? 4, 7, 8, 1 이렇게 되나요? 네? 자, 네? 아, 7, 7, 8, 1. 로그 7, 7, 8, 1. 실수할 수도 있지? 로그 7, 7, 8, 1. 네, 좋아요. 자, 로그 7은요? 로그 7은 안 그래도 옮길 거야. 보여 이제? 로그 7 어떻게 만들어? 못 만들어? 여러분들 2랑 3이랑 조합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생각해 주면 돼.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어떻게 만들어? 못 만들잖아. 로그 8은요? 얼마야? 0.9030. 그쵸? 로그 9는요? 만들 수 있어요? 네. 얘를 2배 하면 되잖아. 그럼 0.9 틀렸대. 95 95 4 얼마? 2. 자, 0.95 사이. 생각보다 많은 걸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한테 문제로 로그 2랑 로그 3이 얼마인지 알려줘. 그거 가지고 나머지 때 판단해가지고 해보라. 대망의 로그 5. 얘는 어떻게 구할까? 구할 수 있어요. 얘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2랑 3이랑 어떻게 얘를 표현해? 2랑 3이랑 이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는데 우회해서 가능해. 그걸 한번 찾아보고. 로그 5를 할 수 있다. 다른 숫자로 할 수 있는 한번 도전해봐. 만들어내시면 돼. 로그 5를 어떻게 만들까? 로그 10 나누기 아주 잘했어요. 로그 5는 로그 10 나누기 2라고 쓸 수 있잖아. 로그 10 나누기. 그쵸? 얘는 로그 10 나누기 2. 그러니까 로그 10 나누기 2 말고 로그 10 나누기 2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얘가 뭐야? 1 빼기 로그 2지. 그래서 0.699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 얘는 진짜 극찬이야, 극찬. 자, 얘는 그래서 0.690, 0.6. 잘 메모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 한 줄을 쫙 한번 써봐, 여러분들이. 판단력 좋다니까. 나 가끔 너 이렇게 진짜 좋은 아이디어 하나씩 툭툭 얘기할 때가 있어. 잘 공부하시면 진짜 잘할 거야. 그래서 이거 다 정리되신 분들은 이제 저거를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뭐랑 뭐 사이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저걸로 좀 살펴볼 수가 있겠지.
이것도 나중에 하도 많이 보면 외워진다. 이 숫자가 익숙해. 약간 좀 카드 번호 같지 않냐? 6990 7781 9030 9542 유효기간 12월 24년 이런 식으로. 몇 시야? 한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테스트 할때좀 내용 써야 돼. 네, 이거 써져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상용로그를 좀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얘네 두 개 가지고 나머지를 다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백지 테스트 할 때 이걸 써주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내고 그걸 푸는 과정이 훨씬 더 원활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지 테스트는 요거 써져 있어야 된다. 요런 너네가 문제를 만들어야 돼. 너무 여기에 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새롭게 여러분들이 만들고 그 문제 정답을 여러분들이 해설을 써보시는 겁니다. 재밌겠지? 자, 다 정리되셨으면 이거 다시 칠판 옮길게요. 자, 그럼 이제 저기 네모에 들어갈 것이 무엇인지 너네들은 알 수 있어. 얼마야 저거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잠깐만. 그치. 저기 로그 3자리를 우리가 야 얘는 로그 6보다도 더 크더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0.804는 로그 6과 로그 7 사이에 있으니 당연히 얘는 6. 블라블라 하겠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6이 들어갑니다. 아, A의 값은 6이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의 값을 구했어. 일단 지금 n이 얼마였어? 34. 그럼 A는요? 6. 그치? 이제 나머지 대망의 B가 남았다. 이 B는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문제를 중학교 때부터 풀고 있었어요. 이 B를 구하는 거.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나와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거듭제곱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뭐만 조사하는데요? 맞아. 규칙성만 조사하면 되죠. 7이 하나만 곱해주면 7. 7이 두 개 곱해주면 1이 달리면 9. 3개가 곱해주면 9, 7, 60, 3. 그 다음 3, 7, 20, 1. 1 곱하기 7, 7. 9, 3, 1, 7, 9, 3, 1, 7, 9, 3, 1, 7, 9, 3, 1.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7의 40제곱에 1의 자릿수는 7, 9, 3, 1. 1이 되겠죠. 그쵸? 7, 9, 3, 1, 7, 9, 3, 1 이렇게 계속 4개씩 사이클 돕니다. 그치? 그래서 B는 1이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거의 음수 버전이 예제 7번이야. 그러니까 로그 값을 구했더니 음수가 나온다. 왜? 분수의 거듭제곱이니까 당연히 그것의 로그 값 계산하시면 음수가 나오겠지? 그럼 거기서 너네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딱 하나야. 그 아이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올바르게 찾기. 그거 하나만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랑 레시피는 똑같아. 결국 나는 3분의 1의 30제곱의 값을 궁금해하고 있다. 그럼 로그 3분의 1의 30제곱의 값을 구하자. 30 곱하기 로그 3분의 1 값을 계산해. 뭔가 나오겠지. 마이너스 뭐 15.84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그럼 정수 부분이 뭐야? 마이너스 뭐라고? 마이너스 다 대답할 때까지 그냥 물어볼 거야. 마이너스 자, 이게 마이너스 15.84 이렇게 나왔어. 그럼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6. 그쵸?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야.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6, 소수 부분은 0.16 이런 식으로. 그 변한 한 줄만 더 들어간 게 바로 이 예제 7번 문제인 거지. 풀어봐. 그래서 요것도 되신 분들은 7-1번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등장 안 해요. 근데 다만 이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상용로그의 뭐랄까 목적과 취지를 조금 더 잘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상용로그를 로그를 써왔던 것이다. 그러면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뭔가 직관적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젠 유행 다 지난 문제지만 같이 풀고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8번, 9번은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별로 특별할 거 없죠? 다 잘 하셨습니까? 나 너무 못하겠다 지금 이거 너무 자신 없다 있어요? 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7번.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틀은 그대로 맞춰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얼마나 그대로 맞춰 나가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그대로 재활용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3분의 1의 30제곱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이 부분이 3분의 1의
30제곱으로 고쳐진 로그 3분의 1의 30제곱을 알아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이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30 로그 3분의 1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로그 3분의 1의 값을 가지고 약간 좀 우왕좌왕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얼마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0.4771이지, 그치? 마이너스 로그 3이잖아, 마이너스 로그 3. 왜? 여러분들 그 진수가 생각해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사실상 로그, 잘 보이나? 로그 1 나누기 로그 3이기도 하잖아, 그치? 누가 끄덕끄덕해? 깜짝 놀랐네. 로그 1 빼기 로그 3이라고 쓰기도 하잖아? 로그 1은 0이잖아. 그럼 당연히 빼기 로그 3 이렇게 이제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감을 좀 찾으셨을 텐데 이게 결국에는 진수의 역수는 그 값이 음수로 바뀌는구나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계산들을 쭉 하시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치?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로그 3에다가 로그 3분의 1을 더하면 1이 나오잖아. 그 0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얘네들은 서로 부가 반대관계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리고 뭐 그냥 그런 거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바탕으로 로그 3분의 1이라는 건 마이너스 0.4771이라고 쓸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30 곱하기 마이너스 0.4771이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결국엔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이 마이너스 써주시고요. 3을 곱해주니까 3, 1, 3, 1, 4 14.313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럼 이 밑에다 한 줄을 더 쓰기만 하면 된다고 했었지, 그치? 잘 가요? 한 줄을 더 쓰기만 하면 돼. 어떻게? 마이너스 15 플러스 0.697 이렇게. 맞죠? 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 0.697이라는 것은 뭐랑 뭐 사이에 있겠구나. 예, 이거 한번 참고해볼까? 어? 누구야, 씨? 나. 자, 그래서 0.687. 자, 요게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지. 어디에 있어요? 로그 4랑 로그 5 사이에 있네요. 그쵸? 요 사이에 있으니까 너는 로그 4랑 로그 5 사이에 있구나. 얘가 0.87이 완전 똑같지, 그치? 이어지는 그 스토리가. 자, 그러니까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로그 네모점 블라블라 곱하기 10의 15제곱의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15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는 거. 네모가 뭔데? 4, 그치? 4점 블라블라에다가 10의 마이너스 15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자릿수는 15만큼 빠꾸.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하나 빠꾸 하면 소수 첫째 자리부터, 두 개 빠꾸 하면 소수 둘째 자리부터, 그럼 15개 빠꾸 하면은 소수 15자리에서부터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n은 15, a는 4라고 써줄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어때? 이 틀을 그대로 지키니까 별로 그렇게 딱히 어려운 거는 발생 안 하지, 그치? 여기서 굳이 좀 딱 찾아보자면은 요게 이제 마이너스 0. 그냥 로그라고 써. 마이너스 로그 3이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느냐?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체인지해서 분석해 주실 수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 굳이 하나 더 잡자면은 얘를 가지고 자릿수를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가?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향의 숫자가 나타난다라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요걸 좀 체크해 주시면은 예제 7번도 스무스하게 풀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 되셨죠? 자, 넘어가자. 지수함수로 갈게요. 지수함수. 사실 우리가 오늘 지수함수,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얘네들 다 해야 되는데 조금 자신 없어.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차해서 안 되면 다음에 여러분들 특강 다 끝나고 나서 일요일에 좀 보강을 잡더라도 조금 그만큼 내가 하나씩
뒤로 밀어가지고 진행을 하기는 할게요. 너네가 지금 이거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뭐 나중에 보강 한두 번 더 잡는 게 더 저기 하냐. 그러니까 이게 10회로 안 끝난다면 뭐 11회든 12회든 내가 그냥 끝까지 뭐 일요일에 맞춰가지고 보강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고 계시고 어쨌든 최대한 진행하는 만큼 하고 너무 이제 빠르는 것 같다. 여러분들의 그 이해 정도가 좀 미진한 것 같다.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좀 속도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커리큘럼 지키는 그런 수업은 난 별로 좋아하진 않아. 그냥 그거는 플랜이야 플랜. 근데 나는 P잖아. 그러니까 완전 극단적인 P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은데. 자, 지수함수 봅시다. 지수함수. 우리가 지수함수를 공부하기 위해 지수단원에서 작업했던 게 있었죠. 그래서 무슨 작업을 했지? 우리가 지수함수만을 바라보고 작업했던 것이 있었잖아. 너네들 백지 테스트에 내가 꼭 쓰라고도 강조했었던 부분이. 네, 지수의 범위를 실수 범위로 확장시키면서 밑의 범위는 타협을 받죠. 그래서 밑의 범위는 어디까지? 양수.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범위는 실수 전체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지수함수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 검은색은 잘 안 지워서 거를 잘 안 쓰게. y는 ax제곱 이런 형태를 우리가 지수함수의 기본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수함수의 기본형. 자, 기본형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차 함수를 공부할 때 y는 x제곱 이런 식으로 공부했었던 가장 그 함수의 기본이 되는 형태. 그걸 이제 기본형이라고 하는데 그 지수함수 기본형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이때 얘를 얼마든지 평행이동을 하여 조금씩을 변형시켜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y는 a의 x-m의 제곱 플러스 n 아니면 p랑 q를 쓰셔도 되고 a랑 b를 a는 이미 있구나. 어쨌든 어떤 문자를 사용하시든 서로 중첩되지만 않게끔 사용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교과서에는 p랑 q를 좀 많이 사용을 하긴 해요. 우리 2차 함수에서도 그랬잖아. 그치? y는 ax 제곱이라는 것에서 y는 ax 바로 x-p 그쵸? 그 다음에 제곱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준형 쓰지 않았습니까? 그쵸? 뭔가 비슷한 레파토리를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묘하게 들지? 맞죠? 우리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할 때도 그랬었잖아. 함수의 기본형 배우고 평행이동 각각 x축, y축으로 시켜가지고 이렇게 표준형 만들어 놓고 지수함수하고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이때 이 a라는 것이 당연히 뭐 밑이라고 불리우는 거고요. 이 x랑 이 y가 결국 변수에 해당하는 거겠지. a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x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그거에 마땅하게 변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함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수 함수라고도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고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거의 가장 간단한 예시인 y는 2의 x제곱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y는 2의 x제곱.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왜? x가 0일 때 y가 얼마인지, x가 1일 때 y가 얼마인지, x가 2일 때 y가 얼마인지, 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인지, 마이너스 2일 때 얼마인지 이런 것들 다 찾을 수 있잖아. 그렇지? 한번 찾아보자. 자, x는 어차피 너무나 다행히게도 우리가 지수의 범위를 실수로 확장시켰기 때문에 사이사이에는 모든 것들 다 구할 수 있어요. 심지어 2분의 3분의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 그런 것들은 힘드니까 일단 정수만 먼저 한번 다 조사를 해보자. 자, x가 일단 0일 때는 y 값이 어떻게 돼요? 0,1을 지나겠다. 1일 때는요? 2, 그치? x가 2일 때는 어때요? 4. x가 3일 때는요? 8. 좋아요. 자, x가 그럼 마이너스로 한번 넘어가보자.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좋아요.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어때? 4분의 1.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따다다다다다다 점들이 찍히겠지. 자, 그 점들을 여기에다가 한번 쭉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응. 자, 일단 x가 0일 때 y는 1이니까 이 0,1에다가 점을 꽁 하고 찍습니다. x가 1일 때 y의 값은 2니까 여기 1,2에다가 점을 꽁 하고 찍겠죠. x가 2일 때 y의 값은 4니까 여기 2,4에다가 꽁 하고 찍을 겁니다. 3일 때 8이니까 뭐 있겠죠? 그렇지? 어쨌든 그냥 찍혔다 가정하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점
근데 여기서 한 칸 늘어났을 때 얘는 한 칸만 커지는데 여기서 또 한 칸 늘어났을 때 얘는 두 칸이 커져버리네. 근데 또 그 다음은 한 칸이 늘 때 막 네 개나 커져버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점점 가면서 이게 마치 우리 이차함수 그래프 그렸던 것처럼 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게 직선이겠어? 곡선이겠어? 당연히 곡선이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림이 안 봐도 비디오야 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치? 이 이전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2분의 마이너스 2일 때 4분의 1. 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마이너스 1, 2분의 1 찍고요. 자, 마이너스 1, 2분의 1 찍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4분의 1을 찍겠죠. 마이너스 3, 8분의 1을 찍을 거고요. 자, 좀만 더 찍어볼까? 마이너스 4, 16분의 1을 찍을 거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를 계속 작아지면서 이 y값도 계속 어떻게 돼? 계속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그게 하염없이 그냥 막 무슨 x축까지 뚫고 막 무슨 지하 막 뭐 몇 이렇게 아예 막 곤두박질 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어떨 것 같아요? 점점 x축에 근접해가는 형태로 점들이 찍히겠지. 네, 이걸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이라고 했었어요. 얘도 그러한 점근선이 존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쓱 하면서 연결이 되겠죠. 우리가 지수함수는 지금 뭐 천상 그려본 적도 없는데 점 찍으니까 바로 그릴 수 있는 거야. 어때? 그래프의 기본만 잘 익혀두니까 의외로 그래프 그리는 거 굉장히 쉽죠? 네, 좋아요. 그래서 y는 2x제곱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그래서 3, 4분면, 4, 4분면 내려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1, 4분면, 2, 4분면에서 그림이 그려지고요. 얘는 그냥 하염없이 계속 증가하기만 하는 단순 증가함수다 라고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얘는 1대1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대응이라고 하기에는 공역이 아무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 범위에서 정의가 될 텐데 지금 아무 말이 없으니까 실수 전체 범위에서 정의된 공역 중에 얘네들은 선택을 못 받으니까 1대1 대응은 아니겠죠? 1대1 함수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실수 x에서 전부 다 정의가 되고 있는 거 확인됐고요. 유리함수처럼 딱히 뭐 어떤 점에서는 정의가 안 되고 그런 건 없지? 하염없이 커지더라도 그냥 걔네들은 계속 다 정의는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그 값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지는 못하는 것 뿐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A가 3으로 바뀌면은 그럼 그때는 어떨까? 그땐 보라색으로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요? 보라색으로. 자, A가 3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그려질까? 일단 1,3이 되겠죠? 그 다음 2,9가 되겠고요. 3,27이 될 거야. 어우! 아까 그것도 되게 컸는데 지금 더 크네? 말도 못하게 크네? 위로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겠다. 그치? 근데 얘가 계속 얘보다 위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왜? x가 0일 때는? 그렇지, 얘 0,1 치나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a가 뭐가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x가 0 대입하면 무조건 얘는 1이 나올 것 같아. x가 0일 때 무조건 y값은 1이 나올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가 아무리 저 위에 진짜 미친듯이 상승하는 것 같아 보여도 어쨌든 이 점을 지나는 건 얘도 피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이런 식으로 파란색보다는 더 위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뭐 모양으로 따진다면 더 y축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요.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라고도 얘기해 줄 수 있겠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이 이후에는 어떨까? 이전이라고 해야 돼. 이 이전은 어떨까요? 마이너스 1, 3분의 마이너스 2, 어우, 야, 너무 의외지 않냐? 얘는 더 아래를 지나요. 더 아래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있잖아. 여러분들 개구리 접을 줄 알아요? 개구리 접을 줄 알아? 종이접기로? 그래도 한 번씩은 튕겨봤지, 그치? 자, 개구리 같은 거 튕겨볼 때 그냥 손으로 깔짝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면은 얘가 뽕 하고 훨씬 더 많이 튀잖아, 그치? 스프링 같은 것들도
아 여러분들 그 방방이라고 혹시 알아요? 방방이? 아 너네들도 방방이를 알아? 오 우리 같은 세대야. 우리 세대 비슷해요. 알고 보면. 알파 세대시잖아요. 그치 알파 세대지. 알파 세대가 몇 살부터지? 알파 세대 맞아요. 나 그 알파 세대랑 대화 잘 통해. 그래서 내 초등학생 애들이랑 제일 잘 놀아.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만 방방이를 뛰러 가. 근데 방방이에서 이러면 이렇게밖에 못 뛰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진짜 작정 먹어서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멀리 뛰겠지. 훨씬 더 높이 뛸 거 아니야. 얘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렇게 기억하면 좀 잘 되겠지? 밑에서 그냥 막 길을 모으고 있는 거야. 보라색은 길을 막 모아가지고 약 하고서 이제 막 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가 위로 팍 하고 올라가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반대로 얘가 막 엄청나게 빠르게 곤두박질 치고 있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막 못 잡는 거야. 그래서 밑으로 훨씬 더 많이 내려가서야 그 간신히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 거지. 약간 이렇게. 그럼 A가 당연히 뭐 10, 100 뭐 이렇게 막 높아지면 거의 막 미쳤지, 그치? 막 딱, 딱 이렇게 거의 막 니은 거꾸로 뒤집은 거잖아, 그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A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납득하는 데는 별로 그리 어렵진 않을 겁니다. A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더 급변하는 거야. 급변. 그치? Y축에 더 가깝고 X축에 더 가깝고 그러면서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그러나 어떤 점은 피할 수 없다? 0,1을 지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래프 몇 개 그려보면서 정리한 것들을 여기다 한번 적어봅시다. 자 일단 얘는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난다? 이거 다 지울게 이거 순서상들은. 일단 반드시 몇 콤마 몇을 지난다? 0,1을 무조건 지난다. 100% 무조건 지난다. 그 다음에 어떤 사분면에서 그려진다? 1, 2, 4분면에서 그려진다. 정리해두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묘사하는 것뿐인 거야. 자 그다음 세 번째 얘는 계속 증가하는 함수이고 1대1 함수인 거겠지, 그치? 응. 1대1 대응이 아닌 이유는 뭐라고? 공역이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니까 실수 전체인데 얘네들은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물론 여기서 공역을 양수라고 미리 선언했다면 그럼 당연히 1대1 대응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또 A의 값에 따라서 A의 값. 지금 양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A가 뭐 0보다 큰 애, 작네 이런 구분은 안 할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는 볼 거야. 아직 우리가 그 얘기는 안 했어. A가 1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게. 1보다 클 때, 이때 A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어떻게 된다? 급변한다. 더 밑에 있고 더 위에 있는 거야. 더 Y축에 가깝고 더 X축에 가까운 거야. A의 값이 크면 클수록. 그렇죠? 그래서 개구리 점프, 방방이 이런 것들 생각하라고 했죠? 더 아래에 있는 애가 더 높이 올라간다고. 그런 느낌인 거야. 오케이? 다 이해됐어요? 당연한 얘기도 적은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아직은 어려울까봐 안 했었던 두 번째. 그럼 A가 그러면은 1보다 작을 때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이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0보다는 크다라는 거. 그쵸?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어떤데? 그리고 A가 1일 때는 도대체 어떤데? 이런 의문을 여기서 가져보실 법해요. 그쵸? 각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A가 1일 때 A가 1일 때는 어떨까? Y, 여기 Y는 1이라는 직선이 그려지겠지, 그치? 걔도 0,1은 무조건 피할 수 없어, 걔도 0,1은 피할 수 없어. 근데 뭘 넣어도 1이니까 문제야. 그러니까 Y는 1이라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재밌어, 재미없어? 재미없지. 노잼이라서 얘는 이제 취급 안 합니다. 그래서 A는 1인 상황은 언급하지 않는다. 하나씩 우리가 이걸 아기를 맞춰 나가는 거야. 그냥 단순히 야 지수함수 이렇게 생겼고 얘는 A의 값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 있을 때 1일 땐 얘기 안 한다.
얘네들 무조건 0,1을 지나고 이렇게 설명하면 재미없잖아. 하나하나 그려보면서 걔네들이 그런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으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인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 지금까지. 그치? 단 하나도 납득 불가능한 얘기는 없었죠. 자, 그래서 이제 A는 1일 때는 노잼이라서 이제 우리가 일단 제꼈고, 그래서 A의 범위는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 다만 여기선 반드시 0보다 크다라는 하한선은 존재하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도대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그때는 어떤 그래프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려지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일단 지우고. 0과 1 사이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2분의 1 좋아요. 2분의 1. 자, y는 2분의 1의 x제곱. 자, 마찬가지 순서상 또 얘기해보자. 자, 0,1 좋아요. 얘도 피해갈 수가 없네. 얘도 피해갈 수가 없어. 그치? 그 다음에 1,2분의 1, 2,4분의 1, 뭐 3,8분의 1. 데자뷰? 마이너스 1, 야! 대답해. 마이너스 1, 2. 이거 안 헷갈리죠? 괜찮지?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역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갖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죽는다 진짜. 그거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2분의 아니야. 2분의 1에 마이너스 1 제곱은 그 역수야 역수. 지수에 마이너스 들어가면 뒤집으라고 했잖아. 그치? 자,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3, 8. 그치? 좀 대자뷰 같은데? 아까 우리 이런 점 찍지 않았냐? 자, 봅시다. 0,1, 1,2분의 1, 2,4분의 1, 3,8분의 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1. 시끄러워. 됐죠? 이거 무슨 그림이랑 좀 되게 비슷해? y는 2의 x제곱이라고 했었던 그 그래프랑 되게 비슷하지, 그치? 서로 무슨 관련이 있을까? 있지. 왜 없겠어? 당연히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y는 2의 x제곱이었었더니 아니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아니, 파란색으로 하면 좀 헷갈리겠다. 파란색. 얘를 파란색으로 쓸게 차라리.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랑 y는 2의 x제곱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자, 1, 2, 2,4, 3,8, 0,1, 마이너스 1, 2분의 1. 뭐야? 무슨 관계야? 대칭성 띄고 있겠지. y축에 대해서 대칭성 띄고 있잖아. 생각해봐. 얘 지금 우리 수수상 얘기한 거 보면 전부 다 마이너스 1,2분의 1, 마이너스 2,4분의 1, 마이너스 3,8분의 1, 1,2, 2,4, 3,8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었다고. x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을 때 똑같은 y값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겠지.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얘네 생김새 봐봐. y는 2분의 1 x제곱. 얘가 뭐야? 사실은 y는 2의 마이너스. 그렇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라고 바꿔치기 하면 그것은 우리 수학상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공부했죠? 네.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바꿔치기 하면은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녀석은 y는 2의 x제곱에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을 때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거예요. 당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y는 3x 3x제곱, y는 3분의 1 x제곱, y는 2분의 3 x제곱, y는 3분의 2 x제곱. 역시 그런 관계겠죠. 똑같은 그런 어떤 대칭의 관계를 이루고 있겠지. y는 4의 x제곱, y는 4분의 1 x제곱, 똑같이 그런 관계를 이루고 있겠지. 그래서 역수가 되면 그 그래프는 반대로 뒤집혀서 그려질 수밖에 없다. 오케이? 자, 그래서 a가 1보다 더 작은 경우는 이 경우의 y축 대칭인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생각해봐. 2분의 1이 이렇게 그려져. 그럼 3분의 1일 때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 더 급변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4분의 1도 그것보다 더 급변하는 형태로 그려지겠지.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a의 값이 작아질수록 급변해, 얘는. 그치? 2분의 1보다 3분의 1이 더 작고 3분의 1보다 4분의 1이 더 작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헷갈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언제나 이걸 매개로 해서 생각해. 너네들은 본능적으로 얘보다 얘를 생각하는 게 더 쉽다고. 얘보다 얘를 생각하는 게 더 쉬워. 그래서 너네들이 만약에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얘가 y는 ax제곱, 얘가 y는 bx제곱이라고 할 때 a랑 b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건방지게 문제 풀지 말고 a의 역수랑 b의 역수 중에서 b의 역수가 더 크니까 a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지금 다들 좀 눈빛 보니까 0 아니야? 자, y는 a의 x제곱과 y는 b의 x제곱이잖아? 징검다리를 거치라고. 너네들은 지금 연습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건방지게 문제 풀면 안 돼. A, B 얘네들을 다이렉트로 판단하는 건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A분의 1과 B분의 1 중에서 얘네들 역수 중에서 누가 더 큰 거야? 그래, 얘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A랑 B 중에서 얘가 더 크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되잖아. 이 한 줄만 쓰면 돼. 근데 이 한 줄을 쓰는 걸 자꾸 귀찮아하고 아까워해가지고 자꾸 틀리는 거야. 헷갈려하고.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이걸 자꾸 써버릇 하세요. 이걸 먼저 써야 너네가 진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용이해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A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급변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나중에 여러분이 좀 익숙해졌을 때, 그때 익숙해졌을 때 그때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연습 단계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걸 습관을 들여놓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먼저 내 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그때 직관력이 생기는 거야. 정리가 안 되는데 거기서 직관력 생길 일이 막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 정리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 왜 두 개로 나뉘는지 이해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무조건 어떤 점을 지난다? 0,1을 지난다. 그리고 1, 4분의 2, 4분면에만 그림이 그려진다. 따로 내가 X축에 대해서 대칭만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러면 당연히 3, 4분면, 4, 4분면에 그림이 그려지겠지. 마이너스 1을 곱해버렸으니까. 그치? 그런 게 딱히 아니라면,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이거예요. 뭐야? y는 마이너스 3의 x제곱,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y는 마이너스 3의 x제곱, 이거 말이야. 당연히 밑에 마이너스 3일 리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의 x제곱. 얘네들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 곱해졌으니까 밑에 그림이 그려지겠지. 군더더기 치면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냐, 여기서. 밑으로 팍 이렇게. 3이니까 이렇게 되지.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얘기할 때 하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증가하고 공역에 대한 딱히 어떤 언급 없으면 1대1 함수이고 공역이 만약에 양수다라고 나와 있으면 그럼 1대1 대응이겠고 a 값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a가 이제 1보다 클 때는 a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급변한다. 그다음에 a가 이제 1보다 작을 때는 뭐 작으면 작을수록 급변하지만 그걸 외우고 있지는 말아라. 언제나 이렇게 징검다리 이용해가지고 해결을 하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내가 이 말 하나 딱 붙이면 여러분들은 사실 이 평행이동, 대칭이동까지 다 공부합니다. 이거는 우리 수학상에서 도형의 이동에서 이미 다 공부했어요. 이 도형의 이동이 사실 학습 목표랑 그 단원의 취지가 뭐냐면 자 우리 앞으로 x축,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거랑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랑 이런 것들 모든 함수를 공부할 때 언제나 언급할 거니까 이번 한 번에 이거 일반화시키고 매뉴얼화해서 다음번에 그냥 적용시켜. 이게 그 단원의 학습 취지랑 목적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너네들이 야 이거 x축,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 라고 물어봤으면 당연히 여기에서 뭐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y는 a의 x-p 제곱 플러스 q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셔야 되는 거야. 왜? 그때 이미 우리는 일반화 다 끝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걸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y는 하고서 쓰면 되는 거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뭐가 되겠어? y는 a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 거야. 왜? 그건 이미 그때 다 학습이 끝난 거지. 다시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들 일일이 전부 다 설명해 가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형의 이동 파트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공부할 때 그냥 선언하고 갔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공부했으니까 지수함수, 그 다음에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이 양면은 높은 그러니까 이 세 개 함수, 이 삼총사를 공부를 할 텐데 그때도 다 마찬가지야. 평행이동 이렇게씩 쓰면 돼. 대칭이동 저렇게씩 쓰면 돼. 라고 그냥 선언하고 끝난다. 알겠죠? 왜? 수학상에서 이미 배우고 왔으니까. 그래서 대칭이동, 평행이동 이런 것들은 따로 설명이 없어요. 알겠지? 그냥 식이 저렇다라고 알고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아이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이 평행이동 안 했을 때는 반드시 지난 점이 뭐였지? 0,0이었지. 그럼 당연히 얘는 무조건 지난 점이 몇? 0,2? 얘가 0,0 아니 0,1이었는데 그럼 얘가 평행이동이 이렇게 됐다 보니까 당연히 반드시 지난 점은 몇 콤마 몇이겠어? 평행이동 했잖아 지금.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했잖아. 그럼 반드시 지난 점은 몇 콤마 몇이겠어? p, q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p, q 플러스 1.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중요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언제나 뭐를 두 개를 찍고 그리고 그래프를 완성시키면 되냐면 반드시 지난 점 그리고 점근선 이 두 개만 정확하게 구분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볼까요? y는 2에 x-1 플러스 3 우리 이 그래프 그려볼게. 그러면 쫙 좌표평면 먼저 그려놓고요. 이게 세 칸만큼 위로 올라간 거잖아. 그럼 점근선이 어떻게 그려지겠어? 나와! 아이씨 이러니까 안 나오지. 3 점근선 하나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원래는 0,1을 반드시 지났는데 1만큼 3만큼 평행이동하니까 당연히 1,4를 반드시 지나겠지. 1,4 그치? 원래 0,1이었으니까 그래서 1,4 여기서 점을 찍는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y는 2x제곱 그림 그리듯이 그냥 그림 완성하시면 돼. 어떻게? 끝!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땐 반드시 두 개의 요소만 체크하면 된다. 일단 첫 번째 뭐? 반드시 지나는 점. 또 두 번째 뭐? 점근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뭐 1차 함수는 그냥 뭐 개나 소나 다 그리니까 2차 함수 그릴 때 우리가 일단 그 식을 뭐부터 하지? 표준형으로 정리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꼭지점 찍지. 그리고 연결시키잖아. 아니면은 x축과 만난 점을 찾지. 그리고 연결시키잖아. 그치? 이게 2차 함수의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었어. 기준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던 거지. 이게 필요할 때도 있고 저게 필요할 때도 있었으니까. 그다음 유리함수. 유리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너네들 어떻게 그렸어? 일단 뭐부터 했어?
마찬가지야. 똑같아. 모든 함수들의 그래프 그리는 건 똑같아. 일단 식부터 먼저 표준형으로 정리를 해야지. 표준화 시키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점근선 그렸지. 그 다음에 그걸 곡선 그려가지고 연결시켜서 마무리 지었잖아. 무리함수 그릴 때는 어떻게 했어? 일단 똑같아. 뭐부터 해야 돼? 표준형을 먼저 만들어야지. 표준형을 만들고 원래 기본형은 몇 컴마 몇을 지났었어? 0,0을 지났잖아. 그래서 우리 그 무리함수의 그래프 개형했었을 때 쫙쫙 했을 때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전부 다 이 원점에서부터 뻗어나가는 그 네 개의 그 약간 좀 그 바람개비 같은 모양으로 그림 그렸었잖아요. 그쵸? 그 0,0을 반드시 지났었는데 얘가 평행이동이 됐으니까 예를 들어 P, Q만큼 평행이동했으면 그 P, Q를 찍고 거기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만 결정하면 됐었잖아.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나가냐?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나가냐?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나가냐?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오냐? 이렇게. 그러면 그림이 됐었잖아. 다 이런 매뉴얼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지금 공부하는 게 지수함수야. 지수함수 그릴 땐 어떻게? 일단 표준화부터 먼저 시켜. 저렇게 먼저 만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얼마만큼 평이동하는지 그걸 체크를 하고 반드시 지나는 점, 점근선, 그리고 방향 이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다 그릴 수 있어. 알겠지? 자, 2차 함수 다시 뭐라고? 표준화 시켜서 꼭지점 찍고 그래프 완성시키기. 아니면 x축과의 교점 찍고 그래프 완성시키기. 유리함수는 표준화해서 점근선 그리고 그거에 맞게 방향 맞게 이제 그림 그리시면 돼요. 무리함수는 어떻게 한다고? 표준화하고 반드시 지나는 점. 원래는 기본은 원점이었는데 P, Q 이동했으니까 P, Q가 그 역할을 대신하겠지. 그래서 P, Q 찍고 거기서 방향만 설정해서 제대로 그리시면 돼요. 그다음 지수함수는 표준화 역시 또 하고 반드시 지나는 점과 점근선을 그려서 연결시키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매뉴얼이 있어야 돼. 그래야 너네들 딱 보자마자 바로 뭐 할지가 결정이 되지. 이해됐어? 자, 그 내용이 이 교과서 어디까지의 내용이냐면 101페이지의 내용, 101페이지까지의 내용. 원래는 중간에 다시 여러분들이 읽어보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그건 좀 이따 백지 테스트 연습하실 때 진행하시고요. 우리 지수함수의 성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이것도 별로 그렇게 막 우리가 어려운 생각 못할 그런 내용을 공부하는 건 아니야. 너무 단순해. 자, 지수함수의 성질. 그리고 내가 이거 얘기하면서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지수함수의 식을 딱 주고 이게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에서 서로 포개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던졌을 때 그걸 푸는 그 해법이 사실 이 중간에 원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하기엔 너네들이 판단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지수함수랑 좀 친해지면 그때 이제 한번 언급을 할 거야. 라고 일단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내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또 수업하다 보면은 종종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너네가 그 기억해가지고 나한테 얘기해줘. 그 지수함수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지수함수가 평행이동을 해서 겹쳐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주면 내가 알아들을 겁니다. 지수함수 평행이동했을 때 서로 겹쳐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 요거 우리 그때 빼놓고 갔다고 얘기해주시면 내가 맞다 하고서 이제 할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지금 하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함수의 성질 볼게요. 자, 책을 그냥 읽으면서 볼게. 자, 지수함수 y는 a x제곱의 그래프는 a가 1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합니다. 당연한 얘기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증가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a가 이제 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반대로 뒤집혔으니까, 그치? 감소함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1번이랑 2번처럼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x1보다 x2가 더 크면은 ax1보다 ax2가 더 크다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지수의 대소관계를 조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의 6제곱과 2의 5제곱 중에서 누가 더 커요? 그거를 지수함수를 기반으로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하학적으로도. 알겠죠? 우리가 이전에는 대수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지금은 기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거지. 그치? 왜냐면 6이 5보다 더 크니까
그 6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5에 대응하는 함수값보다 더 클 거라는 거야. y는 이 x제곱이 증가함수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1대1 함수 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또 뭐가 있냐면 방정식을 푸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6제곱과 2의 x제곱이 서로 똑같다. x는 얼마인가? 얼마겠어? 6이겠지. 이게 지수 방정식이야. 너무 당연하고 단순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1대1 함수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만약에 이게 2의 6제곱과 2의 x제곱이 x가 꼭 6이 아니더라도 그것과 똑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럼 x는 6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 6일 수도 있지만 다른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때는 모두 다 얘기해줘야죠. 이 방정식 해를 구할 때 6 또는 뭐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야 되겠지. 근데 이때 해가 유일하게 하나만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방정식을 배우기 위한 하나의 기반, 기틀을 닦는 과정이야.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아 이러니까 우리는 방정식에서의 해의 유일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104페이지. 이거 그래프만 잘 그리면 판단 못하는 사람 없겠죠, 그쵸? 이거 눈만 똑바로 뜨고 있으면 돼. 뭐가 제일 높은지 뭐가 제일 낮은지. 설마 이때 아직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것이 x값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건지 y값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건지 이거 모르고 헷갈린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으시겠죠. 지금 이 정도까지 왔는데 지금까지는 버티셨더라도 지금은 진짜 제발 아니다.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단원, 다음 단원, 그 다음 단원 그리고 수투에서 이 최대 최소 구하는 것은 늘 나와. 진짜 과장 조금 섞어가지고 60%가 최대 최소 구하는 게 섞여 있습니다. 지금부터 60%가 수원 수투의 60%가 왜냐면 수원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리고 수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수투는 함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함수를 다루는데 함수의 최대 최소 안 다루고 있냐? 그러니까 사실상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함수 이 수원 수투 중에서 수열 제외하고 나선 전부 다 최대값, 최소값을 논하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버티고 넘어가겠다. 아, 나 지금까지 잘 버텼어. 그러니까 지금도 잘 모르더라도 그냥 넘어가면은 언젠간 괜찮을지도 몰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무조건 또 나와. 무조건 또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게 최대 최소에도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최소는 당연히 함수의 최대 최소, 함수 값의 최대 최소인 거잖아요. y의 값이 큰 놈, 작은 놈을 찾는 거지. 가장 높은 지점에서의 함수 값이 최대 값인 거고 가장 낮은 지점에서의 함수 값이 최소 값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때 왜 걔네들이 이걸 가지고 헷갈리냐면 x가 얼마일 때 최대 값을 얼마로 갔습니까? 라고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본 상황도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당연히 좌우의 어느 위치에서 가장 높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 얼마를 최대값으로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가장 높은 곳에서의 위치가 얼마의 높이입니까? 를 물어보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것들은 헷갈릴 대상은 아니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수 함수는 전부 다 모든 단원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수 방정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페이지는 122페이지입니다. 내가 좀 느리지 잠깐만. 여기다. 자, 지수 방정식. 여러 가지 유형이 있대요. 근데 그걸로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이그젬플을 직접 보면서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거야. 그래서 122페이지 첫 번째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 이렇게만 보면 어려워. 밑에 약간 좀 뭐 이렇게 그 문자 일반화 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거 어려워. 넘어가 봐. 이그젬플. 다음 페이지 있어요. 123페이지 맨 위에. 자, 방정식 2의 3x 플러스 3제곱은 4의 x 마이너스 1제곱을 풀어봅시다. 자,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너네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얘기해봐. 직관적으로 판단해봐. 뭐 하고 싶어요 일단? 그래 4를 2로 좀 바꿔주고 싶잖아. 그래, 우리 본능을 믿자고. 우리의 본능은 이미 이런 것들을 앵간치 해결할 수 있게끔 이미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4를 2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 우변은 어떻게 돼?
2에 2x-2제곱이라고 바뀌겠지. 그럼 지수가 서로 어때야 되겠냐? 밑이 지금 같아버렸는데 얘네가 서로 똑같으면 지수가 어때야 돼? 그래, 그걸로 마무리 지어주면 되는 거야. 어때? 너무 쉽지, 그치? 이게 지수 방정식이야. 뭐 엄청나게 막 대단한 걸 배우는 줄 알았더니 진짜 완전 그냥 쪼렙이야, 쪼렙. 그치? 뭐 아무것도 아니야. 자, 넘어갑시다. 2번. 지수를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아우, 야, 요거 그냥 예시 바로 보면 돼. 요 따라서라는 부분부터 보시면 돼. 따라서. 자, 3x-2의 x-4제곱과 7의 x-4제곱이 서로 똑같다. 야, 그러면은 뭐가 어때야 돼? 3x-2가 그래 7이면 되잖아. 그치? 여기까지가 우리의 본능이야 일단. 엔간 체결할 수 있다 했잖아. 엔간 체결할 수 있다는 건 전부는 아니란 거겠지, 그치? 자, 여기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지수가 0일 때 그럼 밑이 다르더라도 괜찮잖아.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0이면 전부 무슨 값을 가져요? 1을 갖지. 그거 옆에다가 메모만 해두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너무 지금 당연하게, 지금 이 수준에서 내가 너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굳이 뭐 메모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 근데 지금 딱 바로 생각나지 않는 뭔가 내가 나중에 놓칠 것 같은 거, 그런 것들만 메모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x-4, 즉 밑이 다르더라도 이 지수가 0이기만 하다면 그럼 얘는 분명히 같은 값이 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오케이.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봐.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x가 4일 때 3x-2는 얼마가 돼? x가 4가 될 때 3x-2는? 그렇지. 근데 만약에 x가 4일 때 이놈의 밑이 뭐가 되어버리면 0보다 작아져 버리면 그거는 애당초 정의가 되지 않는 그 x의 값의 범주였던 거잖아. 그건 우리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근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즉, 근데 지금까지 그런 걸로 여러분들한테 장난친 문제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문제를 풀면서 그게 뭔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대중적이고 권위 있는 그런 어떤 그 출제된 자료를 봤을 때, 뭐 문제집이든 아니면 뭐 시험 문제든 그걸 봤을 때 지수 방정식에서 지수를 서로 똑같이 만들어주는데 밑이 음수가 되어버려가지고 얘는 아니지롱 이렇게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한번 그걸 모두 다 밑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야. 왜냐면 우리 지수를 논할 때는 지수의 범위를 실수의 범위로 확장시키면서 얘의 밑의 범위는 딱 양수로 제한시켜놨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만 우리가 이제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사실 여기서 시시비비를 피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그거 가지고 굳이 무리하게 문제를 출제하진 않을 건데, 그렇게 만약에 문제가 출제된다면 여러분들 소신껏 그냥 그건 배제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가장 좋은 거는 질문하는 게 제일 좋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마주했어. 그러면 선생님 불러. 문제 잘못 낸 것일 수도 있어. 그 생각하지 못하고 문제를 낸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 불러서 얘기해야 돼. 알겠지? 그게 제일 베스트야. 근데 만약에 그때 선생님의 반응이 괜찮아 라고 하면은 배제하고 풀면 돼. 그건 해로 언급하지 않고 그냥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를 해로 써면 돼. 근데 만약에 미안 하고서 수정을 하신다. 그러면은 아주 유효한 태클이 되었던 거지. 그치? 자, 그다음 세 번째 a x제곱의 꼴이 반복되는 경우. 자, 이것도 이렇게만 보면 잘 몰라. 자, 이계절편 한번 봅시다. 9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은 0. 자, 이거 딱 보자마자 바로 막 뭐 하고 싶어 죽겠어. 막 간질간질하지 않냐? 막 9를 막 3에 뭐 몇 제곱으로 막 이렇게 바꿔주고 싶지. 근데 그것만 하고 끝이야? 뭐 하고 싶지 않아? 막 치워. 치환하고 싶은 마음에 막 샘솟아야 돼요. 그래서 9의 x제곱은 3의 x제곱을 제곱한 거잖아. 그치? 9의 x제곱은 3의 x제곱을 제곱한 거야. 그러니까 지수랑 친해져야 돼, 여러분들이. 지수랑 친하지 않고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9의 x제곱을 3의 x제곱의 제곱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3의 x제곱을 치환하는 거지. 어떻게? 뭐 그냥 라지 x나 아니면 a나 이런 것들로 치환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가 식이 어떻게 됩니까? 뭐 a로 한번 치환해볼까?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 자, 그럼 그거 a 값 한번 구해봐봐.
A 값 뭐가 나와요? 3이랑 마이너스 1? 오케이. 3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온대요. 자, 근데 A의 정체가 뭐였지 아까? 3의 x제곱. 그럼 A의 값이 3이랑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데 여기서 뭐는 취해도 뭐는 취하면 안 돼? 마이너스 1은 취하면 안 돼. 왜? 왜 안 돼? 지수함수의 치역, 즉 y는 3의 x제곱은 어떤 값들을 가져요? 양의 값들만을 가집니다. 치역이 양의 값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버려야지. 야, 3의 x제곱이 마이너스 1을 가질 리가 없잖아. 뭐 물론 아까 그 말도 맞아요. 밑이 양수니까 얘는 음수가 될 수 없다. 괜찮아, 그것도 맞아.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3의 x제곱의 값이 음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3의 x제곱의 값이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얘는 얼마? 3의 x제곱이 3밖에 안 돼. 그럼 3의 x제곱이 3이면 당연히 x는 얼마겠어? 1이겠지. 끝이야. 어때? 이 세 개 중에서 뭐 다크호스 있냐? 없지? 다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게 풀면 돼. 그게 끝이야. 자, 지수 부등식. 자, 지수 부등식.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찬가지야. 항공식이랑 똑같이 하면 돼. 그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저 밑에?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125페이지에 이그젠플. 부등식 2의 x제곱은 8보다 크다라는 걸 풀어봅시다. 자, y는 2의 x제곱이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지. 그럼 당연히 8이라는 것은 2의 세제곱이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x가 3보다는 어때야 되겠어? 커야 되겠지. 당연한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선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따져서 방향성만 조심하면 돼. 만약에 이게 밑이 3이 아니라 3분의 1이었다면, 아니 2가 아니라 2분의 1 같은 거였다면 그럼 그때는 어땠을까요? 그럼 3보다 더 작아야 했겠지. 왜? 더 작은 놈이어야 더 큰 값을 가질 테니까. 감소함수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다시 말해서 3분의 1의 x제곱은 3분의 1의 세제곱보다 더 크다 라는 식이 써져 있을 때 3분의 1의 x제곱은 3분의 1의 세제곱보다 더 크다라고 써져 있을 땐 너무나 당연하게도 x가 3분의 1보다 x가 3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야. 감소함수니까. 더 작은 놈이 더 큰 값을 가질 테니까. 이해되세요? 이거 천천히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별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로만 들으니까 좀 이게 헷갈리는데 천천히 정리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은 방정식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 방정식은 어차피 등호잖아. 방향성은 신경 안 써도 돼. 걔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이런 거는 우리가 관심 안 가져도 된다고. 다만 부등식은 방향성이 중요해지게 되는 거지. 얘가 증가함수면 더 큰 놈이 더 큰 값을 갖고 얘가 감소함수면 더 큰 놈이 더 작은 값을 갖잖아. 그래서 그것만 고려해서 방향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방정식보단 부등식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긴 하겠지. 근데 이것도 익숙해지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쵸?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4의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바로 뭐 하고 싶어요? 4의 x제곱은 2의 x제곱의 제곱으로 바꿔주고 싶고 2의 x제곱은 치환하고 싶다. 따라서 그걸 a라고 한번 바꿔서 써보시면은 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가 있으며 그럼 이때 이거는 같이 한번 볼게. a의 제곱 플러스 2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는 4이야 가해야? 4이. 이제 이거 딱 보자마자 바로 4이처럼 보이지? 아, 이거 우리 비밀인데 이거? 야, 이거 전국까지 송출되면 안 되는데. 4이 맞지? 내가 이거 2차 부등식 할 때 얘기해줬잖아. 이거 보자마자 4이 나이 아니야 4이야? 가해. 그치? 이제 앞으로 너네들 이거 보자마자 바로 가해처럼 보이지. 자, 이거 뭐처럼 보여? 가해처럼 보이지, 그치? 야, 신기하지 않냐?
한번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진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사이처럼 보이지, 그치? 얘는 사이야, 사이. 1, 1, 4, 2, 마이너스. 자, 그러니까 4인데 마이너스 4랑 2 사이에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치환한 게 뭐였어? 누굴 치환한 거야? 2x제곱을. 자, 그럼 얘는 0보다는 크고 2x제곱이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바꿔서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x가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라고 얘기하려고 1보다 작거나 같고 0 아니야. 얘가 만약에 0이 된다면 얘가 1이었겠지. 그치? 0보다 크다는 건 얘가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1이었겠지. 마이너스 2였다면 마이너스 2니까 이 4분의 1이 써져 있어야 되겠지. 0보다 크다는 게 어떤 상황이야? 언제나 x가 뭐 계속 작아봤자 이게 0보다 더 작아지겠어요? 언제나 0보다 크지? 요렇게까지만 써야 되는 거야. 1보다 작거나 같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것도? 네. 자, 그리고 개념 확장하기 126페이지에 있는 이 문제도 되게 재밌는 문제니까 여기 있는 이그젬플, 그다음 127페이지에 있는 이그젬플도 꼭 다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정말 기본적인 지수 방부등식을 전부 다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 할 수 있겠지, 그치? 나 뭐 모르는 거 있었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백지 테스트 할 때 여러분들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요거는 어떻게 백지 테스트를 해야 되느냐 예시를 쓰면서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괜히 막 여기 책에 나오는 거 그대로 베껴서 뭐 지수가 같게 하고 뭐 무슨 밑이 같게 하고 아니야. 그걸 너네가 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지.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백지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한테 설명한 것의 그 계획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근데 너네들 보통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 어떤 선생님 설명 잘한다, 어떤 선생님 설명 못한다 이렇게 나누는 부분 기준이 뭡니까? 뭘로 그렇게 나눠요? 따라해볼까?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AB 대 AC는 설명 잘하는 사람이야 못하는 사람이야? 아 그래. 교과서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주는 사람은 설명 못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왜 필요해? 교과서만 읽으면 되지. 그 사람만 읽을 수 있어? 나도 읽을 수 있어. 그 사람 가지고 우리가 설명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설명이라는 것은 언제, 왜, 뭐 때문에 필요한 거야? 교과서에는 있지 않은 것 혹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왜 존재하는지, 존재 이유와 목적, 학습 목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서 작성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팩트 나열이 아니라 비하인드 스토리를 적는 것이 백지 테스트의 거의 뭐 사실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백지 테스트를 보면은 그 두 부류가 구분이 돼. 아, 이 친구는 그냥 교과서 읽고 그걸 요약해서 쓰고 있구나. 아, 이 친구는 자기가 진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자기가 수업하고 있구나. 이게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 백지 테스트 가지고 좀 지적을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지적을 해요. 백지 테스트를 가지고 그렇게 지적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약간 자기들의 걸로 구성을 해놓고 있어서 뭐 내용이 조금 부족하면 어때? 그냥 내가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얘기해줘도 돼. 그럼 걔가 알아서 그걸 채워나가. 그런데 이 책을 요약하기만 하는 그런 친구들은 그냥 그 순간만 쓸 때만 그거 기억하고 3일 뒤면 리셋해. 그래서 문제인 거야. 재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상 백지 테스트는 백지 테스트의 테스트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음을 내가 보고 싶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뇌를 열어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공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진척 과정. 그러니까 이제 그 취지에 걸맞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네,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어딨지? 그 사용 로고부터 쓰면 돼요? 네. 상용로그 아까 그거 예시 만들어가지고 문제 풀으라고 했죠.